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제가 Q5 English의 어휘가 어떠한 지향점을 갖는지 또 어떻게 공부한다,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문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화면은 제 얼굴이 계속 나오네요. 처음에 Q5 English를 시작할 때 한 지인께서 저에게 왜 문법을 하느냐, 그냥 어휘 쭉 하지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답변은 그랬습니다. 일단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문법을 익숙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문법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Q5 English가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초, 중, 고 학생들,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내신 내지는 수능을 공부하는 이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어떤 강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중에 문법은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꼭 학생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저희 영어가 그 문법으로 이렇게 그 강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기존의 완전한 학교나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익숙해 있던 문법 강의와는 조금 다르다는 걸 느끼실 텐데요. 저는 문법이고 어휘고 자꾸 비교를 통해서 차이를 알아내고 뭐가 다르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더 크게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문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언어를 익히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지 문제풀이식에 한정된다면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그런 문법 교육의 어떤 한계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요. 자세하게 의미 그리고 좀 더 언어 사용에 도움이 되는 문법을 강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어를 특히 문법을 강의할 때 문법 용어는 최대한 사용을 자제합니다. 그냥 설명해서 가볍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듣는 분들도 저게 뭐다라는 감만 잡으실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기초적인 문법 용어를 활용하고요. 그 외에 복잡한 용어는 혹시 필요하다면 한두 번 그것이 무엇입니다 설명하는 쪽으로 끝내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죠. 문법을 알아야 독해도 되고 회화도 되고 영작도 되고 하지 않느냐? 맞는 말씀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문법이 먼저냐 문장이 먼저냐? 저는 문장이 먼저라고 봅니다. 문법이란 문장의 법칙이거든요. 따라서 법칙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현실을 끼워 맞춘다.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마치 그거나 똑같죠. 자동차가 발명되지 않았는데 도로교통법부터 만드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자동차가 있고 도로상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들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결국 법이잖아요. 문법도 동일합니다. 수많은 문장 속에서 그 문장이 말로 됐든 글로 됐든 거기서 공통점을 찾아서 문장 생활이 좀 더 윤택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서의 문장 사이에서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저는 문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법의 경우 역시 중요한 것이 의미입니다. 즉 문법으로 완벽히 맞는 문장인데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의미가 잘못된다면 그것은 역시 저는 옳지 않은 방향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현실에서 보면 시험에 맞추는 영어를 하다 보니까 특히 문법이 원어민들이 쓰지 않는 어법을 굉장히 많이 강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원어민들은 실제 그 편을 안 쓰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 강의에서 문법 강의에서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신다면 그렇구나. 내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거랑 조금 다르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감히 말씀드리는데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원어민들의 현실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을 공부하시면 사실 우리가 제대로 공부한다는 전제하에 학교에서 보는 문법식 내용은 살짝만 이렇게 손을 봐주면 크게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 강의는 중고생들 또 대학생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영작을 많이 하고 싶은 성인분들, 영작 실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는 그 사람의 말하기, 영어 말하기 실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영작 실력을 좀 더 높이시고 싶으신 분들, 그런데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겠다 할 때 단어만 나열하면 안 되겠다, 뭔가 규칙이 있어야 되겠다, 그 규칙을 알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문법에선 상당히 강의에선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원어민들에게는 제대로 활용되지만 우리에게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시하고요. 또 설명과 이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올바르다, 옳지 않다, 그러니까 OX의 개념보다는 O는 맞아요. 맞는데 X라고 우리가 치부하는 것이 사실은 X인 경우도 있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휘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한데요. 이것도 역시 의미 싸움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달라진다. 의미가 달라지는데 의미가 완전 틀리게 달라지느냐, 조금 달라지느냐, 많이 달라지느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적시해 주시면 굉장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영상이 촬영되는 시점에서는 투부정사 동명사가 거의 완료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분사라는 것으로 이어지는데요. 자세히 강의 들어보시면 일부러 그런 용어 안 쓰고 있어요. 편안하게 그냥 어휘와 또 다른 어휘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다른 틀 속에서 전달된다 생각하시면 아마 활용에 좀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문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염증 내진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문법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예문을 통해서 좀 더 다른 어휘를 좀 쉽게 배운다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영어가 크게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법 내용은 계속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앞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무궁무진한 내용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부분 반드시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어휘와의 연계성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상호 체크해 가면서 학습하신다면 여러분의 문법 생활이 크게 아마 그 도움을 얻으실 것이라 확신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법 강의에 대한 촌평을 그리고 개요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문법 강의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원래 우리가 했던 문법 강의, 어휘 강의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